안녕하십니까, 돌리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모션 SFC 프로그래밍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브온 프로그램 설명드렸고요. 조그 프로그램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조그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그 프로그램 할 때 이제는 여기다 그냥 값을 10진수로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그거 10진수 집어넣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간접 디바이스 지정을 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D2000번이 리프레시 영역에서 받아오는 영역이었거든요. 리프레시 영역 보시면은 CPU 세팅에서 리시브 영역에 보시면은 받아오는 영역이죠. 그래서 PLC에서 D2000번에다 값을 받아오면 모션 CPU로 그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받아오게 되고, 자, 실제로 자,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런 것처럼 D2000번에 값이 들어왔죠. 값이 들어와서 해당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리프레시 영역 디바이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U3E0의 역스시 HG0, 이 HG0라고 되는 얘는 정주기 통신 영역입니다. 리프레시 설정할 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정주기 통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2000번이라고 하는 리프레시 영역이 있는데, 속도로 따지면 이 정주기 통신 영역이 넘겨받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깊게 아시려면은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 뭐 넘겨받는 타이밍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D2000, 이제 U3E0를 구술하는 방법은 이 U3E0가 CPU 주소를 나타냅니다. 이 제로가 이제 PLC 걸 나타내고, 이 1이 되면, 1이 되면 모션 CPU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주기 정력을 쓰실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거를 읽어오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자기 거는 쓰고 읽고가 가능한데 상대방의 거는 항상 읽기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PLC, 그러니까 PLC에서 해당 값을 보시는 것처럼 PLC에서도 값을 써주면 그 쓴 값을 모션 CPU에서 읽어오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얘도 값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으로 바꿔볼까요? 3으로 바꿨을 때 보시면요. 자, 얘는 3으로 바뀌었죠. 30만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간접 지정을 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속도를 받아올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그 운전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자, 홈 포지션, 자, 원점 복귀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원점 복귀를 통해서 일단 제가 SFC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K0번, K1번 위에 보시면 이 K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K라는 블럭은 모션 컨트롤 스텝이라고 해서 이 K라는 블럭은 실제로 이제 서버를 동작시키는 블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동작, 뭐 위치 결정 제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K라는 블럭을 만들고 또 이 백지 화면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K 블럭을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새 하나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select instruction 해가지고 원하는 명령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홈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원점 복귀입니다. 원점 복귀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원점 복귀를 할 축 번호 1번, 2번 아니면 축에 라벨을 넣으셔도 돼요. 축 번호를 넣고
해주시면은 이 블럭이 해당 원점 복귀 블럭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K0번은 1번 축의 원점 복귀, K1번은 2번 축의 원점 복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ND 처리로 이 SFC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SFC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K0번, 1번을 병렬로 구동을 시키고 AND 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요런 SFC 프로그램은 보통은 이제 앞에 서버원과 조그하고 다르게는 오토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토 스타트는 바로 그냥 레디 되면 스타트 돼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SFC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기동시키는 명령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기동시키는 명령은 이 매뉴얼을 보시면은 자, 모션 CPU로 모션 SFC 기동 요구 해가지고 이 명령이 PLC에서 사용되는 이제 전용 명령입니다. 이 전용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PLC에서 그 모션 CPU로 그 해당 그 SFC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나 넣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mp.sfcs 띄우고 명령을 보시면은 처음에 CPU에 주소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 주소는 그 모션 CPU의 주소입니다. 모션 CPU가 3장이 꼽혀 있으면 H3, E1, E2, E3 이 식으로 번호가 바뀝니다. 이 번호가 CPU의 주소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한 장 꼽혀 있다고 가정하에 H3, E1 네. 그 다음에 SFC 프로그램의 번호 SFC 프로그램이 지금 2번이죠. 번호 K2 하고 뒤에 여러가지 다른 걸 또 붙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뒤에 붙이는 거 보시면은 값이 몇 개가 있어요. N1, N2 해가지고 이 값들은 사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넣어야 되는 값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대상 호기 CPU의 선두 입출력 번호에 뒤쪽에 보시면 이 D1, D2 이 집어넣는 값이 완료 디바이스가 있고 그다음 완료 스테이터를 저장한 디바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략할 수 있어요. 이 값은.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좀 잘 안 일단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생략하고 일단은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당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모션 CPU에 이 SFC 프로그램이 이제 기동이 되면서 K0번, 1번을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된다. K0번, 1번을 실행시키면 뭡니까? 1번, 2번 축이 원점이 되는 거죠. 지금 원점 복귀 방식이 데이터셋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이 0으로 바뀔 겁니다. 자, x1을 x10을 ON 해서 해당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해당 명령을 실행을 시켰더니 에러 갔다 가야죠. 잠시만요. 서버 레디도 ON이 안 돼 있었네요. 서버 ON을 안 시켜놨어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리셋 명령 아직 리셋 프로그램을 안 짜놔가지고 일단 원점은 잡히네요. 자, 실행을 시키니까 보시는 것처럼 0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쪽으로 일단 한번 움직여 놓고요. 움직여 놓은 상태에서 자, 원점 복귀 프로그램을 SFC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키면 자, 0으로 바뀌었죠. 0으로 바뀌고 홈 포지션 리턴 컴플리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원점 복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 복귀 명령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K라는 블럭은 별도로 그 PLC에서 전용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K 블럭을 별도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얘는 SFC 프로그램을 사용하진 않고도. 자, 그 전용 명령도 매뉴얼에 보시면은 모션 CPU 서브 프로그램 기동 요구. 이 서브 프로그램이 K를 그 블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블럭들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K0번 블록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p.svst 한번 좀 p.svst 하고 마찬가지로 CPU에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하고 축의 번호를 넣습니다. j1 이런 식으로 1번 축이면은 j2 하고 띄고 그 K 블럭의 번호. 얘도 뒤에 뭐 명령 실행, 뭐 완료 디바이스 뭐 이런 게 넣을 수 있는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0번 프로그램, K0번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K0번이 아까 1번 축의 원점이었잖아요. 이 K0번. K0번이고 1번 축의 원점이라고. 그러면 1번 축만 원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따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1번 축을 일단은 조구 운전을 시켜가지고 조금 움직여 놓고 보시면 1번 축 움직였습니다. 얘만 따로 별도로 기동을 시켜 볼게요. 기동을 시키면 1번 축만 현재 원점이 잡혔죠. 2번 축도 혹시 잡힌 게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 위해 얘를 실행시키면 2번 축은 안 잡히죠. 그럼 2번 축을 잡으려면 이 명령이 K1에 J2가 되면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2번 축이 원점이 잡히죠. 자, 이런 식으로 K 블럭은 별도로 전용 명령어 SVST라고 하는 전용 명령어를 통해서 별도 구동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명령 얘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SVST 이 전용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모션의 이 SFC 프로그램을 하나도 사용 안 해도 그냥 서버 운영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서버 프로그램 해가지고 K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K를 여러 개 쫙 만들어 놓고 SFC 프로그램이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만약 특정 이제 뭐 디바이스 주고받고 할 거 있으면 그 정도만 이 F 블럭 하나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 F 블럭 안에다가 뭐 조고 프로그램 다 집어넣고 뭐 에러 리셋이고 뭐 싹 집어넣고 K만 딱 만들어 놓고 돌리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SFC까지 구현해 놓으면 좀 복잡해요. 제가 현장 가면은 그거를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전하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이 SFC 프로그램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레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뭐 거의 뭐 글로벌화 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 FA 하시는 분들 이 레더 프로그램 다 볼 줄 알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 SFC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기도 좀 고급 언어잖아요. 레벨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려해요. 여기까지 있으면 SFC 프로그램 보고 레더 프로그램 보고 이러려면 힘들어요. 이게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리프레시까지 생각해가지고 뭐 디바이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오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뭐 싸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SFC 프로그램까지 짜가지고 뭐 하는 거를 뭐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SFC 프로그램을 잘 짜놓으면 분명 좋은 뭐 퍼포먼스를 내기는 합니다, 분명. 하지만 뭐 굳이 일반적인 자동기 뭐 왔다 갔다 반복하는 뭐 그런 것들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굳이 SFC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뭐 나 프로그램 이 정도 해 뭐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뭐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제일 1순위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장비 태그를 올려야 되고 뭐 퍼포먼스 올려야 되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또 중요한 게 유지보수죠. 예. 유지보수가 편하고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잡사를 하고요. 자, 홈 포지션 잡았고,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위치 결정 운전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SFC 프로그램을 해서 짜서 만들어 볼게요. 왜 SFC 뭐 짜지 말아 놓고 하냐면 설명을 해야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자, 이번에는 뭐 포지션 스펠링 맞습니까? 어쨌든 자, K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포지션 제어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K 프로그램을 넣고 요번에는 요 G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옆에 짝대기가 한 개 붙어 있는 걸 써볼게요. 옆에 짝대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걸 사용하고 K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K를 두 개를 만들고 AND 처리를 하고 식으로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모양새의 SFC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G라고 하고 옆에 짝대기가 한 개 더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Yes, No Transition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똑같이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조건문이 들어가면 그 조건이 맞으면 Yes면은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조건문이 No면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여기 이제 Yes, No Transition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2번은 자, 1번 축에 아이고, K2번은 아까 만들어놔서 그렇구나. 다른 걸로 할게요. 자, 보시면은 포지셔닝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포지셔닝 있고 포지션 아크 돼 있는 거 요거는 원호 보관이고 피치 픽스드 필드 이거는 뭐 정치수 이동 뭐 속도 위치 제어 뭐 컨스탄트 뭐 트랜잭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각의 한 가지의 위치 제어가 어떠한 운전을 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거나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어 잘하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고 간단하게 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또 충분히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아니면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을 보시면은 ABS 1, 2, 3, 4 지금 뭐 2축만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 보관 제어 숫자입니다. 3축 보관을 할 거냐 4축 보관을 할 거냐 그 다음에 ABS는 예, 절대 위치 지정 방식이고 INC는 상대 위치 지정 방식입니다. 모션 CPU까지 공부하면서 절대 위치가 뭐예요, 상대 위치가 뭐예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따로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저거 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1번 1축이죠. 1축이고 뭐 2축 보관 제어까지도 잘 안 씁니다. 자, 1번 축 ABS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보시면 실행시켜 보면 여기 이제 축 먼저 번호를 넣습니다. 몇 번 축이냐? 1번 축입니다.
어드레스 위치값, 이 위치값은 보시면은 바로 이 원하는 위치값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간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인다이렉트 세팅이 돼가지고 넘버 오브 워드, 더블 워드도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D 2000번이다. 그러면은 D 2000번, D 2001 이렇게 더블 워드 해가지고 PLC에서 받아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HG U3 E0에 HG 아까 0번을 속도로 썼으니까 HG 2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PLC에 정주기 통신령의 특정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 위치, 직접 입력 값을 넣으실 수도 있고, 위치 값을 이렇게 직접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간접 지정으로 넣으실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감속은 어디 있느냐? 가감속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삼각형 있죠? 여기서 추가 옵션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추가를 안 하면, 추가를 안 하시게 되면은 여기 파라미터 블럭을 넣어서 파라미터 블럭을 넣거나 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파라미터 블럭 1번이 자동으로 먹습니다. 우리 세팅일 때 말씀드렸던 여기 그 파라미터 블럭 있죠? 여기 파라미터 블럭에 보시면은 1번 블럭에 지금 뭐 쭉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걸 먹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걸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가감속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옵션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가감속 값을 집어넣거나 이것도 간접 지정으로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옵션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옵션을 보시고 원하시면은 옵션을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저는 넣지는 않고 일단 해볼게요. 자, 1번 축을 10mm 이동하는데 속도는 뭐 1000mm per minute으로, 조건이 yes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조건이 no일 때는 ABS 1로 해가지고 1번 축의 위치값은 얘는 간접 지정으로 받아와 볼까요? 그래서의 위치지 2번, 속도는 뭐 똑같이 해가지고 일단 배치 컨버전 한번 하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에러 떴다. 모션 SFC 프로그램 포지션 A transition program G1 is not created. 또 가네. 예, 지금 여기 조건은 안 나왔. 조건은 뭐라고 해볼까요? M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M100이 ON이면은 아래, M100이 OFF면은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컨버전을 하고요. 네, 이거가 없고요. 온라인 라이트 모션. 이거 싹 이건 시뮬레이션이 속도가 뭐 그렇게 썩 빠르진 않나요? 얘도 일단은 스타트는
자동 스타트가 아닙니다. 얘를 스타트하기 위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x 20 해가지고 아까 조건에 해당하는 m 얼마였습니까? m 100이죠. m 100을 온오프 시키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저 sf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명령 실행시키고 p.sfcs 띄우고 CPU 주소 H3 E1의 K 그러면 몇 번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3번 프로그램이네요. K 3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온라인 체인지 하기 전에 속도값 넣어놔야죠. 위치값 아까 U3 제로의 HG 2번 뭐가 잘못 이제 뭘 잘못 넣은 거죠? 뭔가 값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제로의 2번 넣고 자 먼저 자 M100을 ON 시켜 놨을 때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제 일단 M100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예 K2번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K2번을 실행을 해서 지금 10mm 이동을 하는 거죠. 10mm 이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시키고 일단 SFC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보시면 얘가 10mm로 갔죠. 눈에 안 보여서 얘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를 오프 시키고 하게 되면은 해당 이 K3D 보시면 지금 U3, EZ, HG2 보시면 9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 들어간 값으로 얘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다시 또 SFC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9로 움직였죠. 또 다시 또 얘를 ON 시키고 실행을 시키면 10mm로 가고 오프 시키고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9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이 yes, no 트랜지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요 SFC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yes, no로 사용하지 않고 shift 트랜지션을 그대로 놔두고요. 자, K2, K3 연속으로 실행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자, 그거를 연속으로 실행시킨다고 가정을 하에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SFC 프로그램을 짠다 했을 때 K2 실행을 하고 K3를 연속해서 실행한다. 그럼 K2 위치에 갔다가 10mm 갔다가 여기 지금 9 들어간 9의 위치로 이동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실제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그리고 자, 이 프로그램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시키고요. 그러면 지금 999로 가 있으니까 10mm 갔다가 다시 999로 가야 되잖아요.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켰을 때 10mm 갔어요. 999로 안 가죠. 대신에 보면은 크게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실행이 안 되냐면 어떻게 보면 얘는 에러예요, 에러. 어떤 거냐면 지금 K2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K2를 이 SFC 프로그램을 쭉 그냥 실행하거든요, 빠르게. 그럼 K2라는 실행 명령이 동작하고 있는 중에 거의 K3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돼요, K3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중간에 하나 끊어 주셔야 됩니다.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색깔 칠해 있는 트랜지션,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뭐 웨이트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랜지션은 항상 K 앞에 붙어요. K 앞에 항상 붙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직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K2라는 동작을 실행을 시켰잖아요. 얘 동작 지령이 완료가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조건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만약에 얘는 조건은 없다라고 가정하면 NOP라고 하시면 조건은 없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 실행하고 그 다음 다시 얘 실행하고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에러 리셋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온라인 쓰기가 제대로 안 됐네요. 쓰기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뭐 에러 리셋, 에러를 좀 치워놓고 해보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하고 온라인 다시 시키고요. 한 다음에
설정 한번 잡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0mm 갔다가 다시 9으로 갔다가 이게 너무 빨라갖고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 모니터 들어가 보면 현재 프로그램이 뭐뭐가 이제 실행이 되는지 나오거든요. 1번 축에 K, 2번, 3번이 실행이 됐다. 이겁니다. 한 번 더 실행시켜볼까요? (2번) (3번) 실행을 했죠. 2번 실행했다가 3번 실행했다. 네. 그렇게 끊어서 K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런 웨이트 트랜지션이 들어가줘야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블럭들 하나하나 제가 일단은 다 이제 설명 다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K라는 모션 스택 서버 프로그램, 요거는 서버를 동작을 시키는 블럭이다. F는 연산 처리. 이 FS도 연산 처리인데 실행하는 주기라 해야 되나 타임이나 해야 되나 뭐 그게 조금 달라요. 그거는 뭐 메뉴 참고하시고 사실 좀 잘 안 쓰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어요. 자, P는 서브루틴 콜이라고 해서 이 SFC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SFC 프로그램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홈 프로그램은 이 SFC 프로그램 외부에서 실행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동 스타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FC 프로그램 안에서 이 홈 프로그램, 이 홈이라는 SFC 프로그램 별도로 기동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P라고 되어 있는 서브루틴 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CL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반대로 운전 중인, 그러니까 실행 중인 SFC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 프로그램을 해놓게 되면 이 블럭이 실행되면 이 조그 지금 돌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스타트 해가지고 얘는 돌고 있잖아요. 얘를 정지시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G 여기 색깔이 있는 거 없는 거 설명드렸고 오른쪽에 짝대기 있는 거 또 보면 색깔이 있고 없고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웨이트냐 아니냐. 그 다음에 온 오프는 얘네들도 이제 K 프로그램 앞에 붙어서 쓰는데 얘도 참 잘 안 쓰는 애긴 한데요. 얘도 K 앞에 붙어요. K 앞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얘도 이제 조건인데 특정 디바이스를 바로 넣게 되어 있어요. M0다. 그러면은 M0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 치면은 M0 온 되면은 온 되자마자 바로 K2를 실행시키는 조금 더 뭐 고속이라 해야 되나? 예, 좀 더 빠르게 동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잘 안 씁니다. 오프는 반대겠죠, 이제 디바이스가 오프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온 오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요 각각의 블럭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G라는 블럭이 이렇게 병렬로 여러 개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있고 예를 들어서 K가 자, 요런 거는 뭐라고 하면은 이게 병렬 선택문이거든요, 요거는. 그럼 여기에 조건이 이제 각각 들어갈 거잖아요. M100이고 예를 들어서 M101이다. M101이다. 얘는 M102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대기를 할 거잖아요. 이 SFC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M100이 온이 되느냐, M101이 온 되느냐, M102가 온 되느냐, 뭐가 먼저 온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분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개 다 온 돼 있을 때 두 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조건을 만족한 행으로 빠져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병렬 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서 이런 뭐 병렬 보시면은 매뉴얼을 보시면은 프로그램 설계편 매뉴얼을 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 병렬 분기냐 아니면 뭐 병렬 뭐 결합이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선택 결합 뭐 병렬 분기돼 있고 뭐 선택 결합 뭐 점프돼 있고 뭐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SFC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잡하게 짜놓은 거 가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요. 앞서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SFC 프로그램 복잡하게 많이 짜는 거 보존하는 사람들, 보존분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일단 설명은 하나하나 다 드렸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 모션 CPU를 뭐 디버그 하는 거 부분이랑 이제 알람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 메인터넌스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